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산시장은 바보처럼 사는 이가 이긴다고 합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무던히 열심히 사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빚내지 않아야 되고요. 무던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규직으로 이렇게 살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래오래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살면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안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빈곤층으로 방치되게 되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술 많이 마시고 이러면서 정말 인생이 엉망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건강상태도 격차가 벌어질 거고 교육도 교육 수준도 격차가 벌어질 것이고 사는 지역도 격차가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격차 사회에서 빚지면 인생이 끝입니다. 빚만 없으면 그래도 앞으로 계속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죠. 빚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금을 갖고 지켜야 되고요. 정말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울증이나 자기 비하, 이 공황장애 이런 걸 겪는 사람들이 엄청 폭증한답니다. 왜겠습니까? 자영업 망하고 비정규직 계약식으로 지내면서 삶이 좋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보처럼 우직하게 저축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오래오래 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허황된 꿈 꾸지 않고 그냥 지극히 당연하고 뻔한 걸 이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둔하게, 우직하게 지내는 게 최고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현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성공한 얘기 듣지 말고 그냥 우둔하게, 우직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이제 재벌가 족벌가 그들의 이제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부자의 삶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지랄 발광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평생 피땀 흘린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바보처럼 우직하게 우둔하게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나이가 들어서 보면 압니다. 생업에 집중하고 미친놈들 말에 놀아나지 않게끔 현실을 잘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새마을금고 연체가 8%, 저축은행 연체가 10%인데 안전하고 떠들어대는 놈이 금융원장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썩어 빠진 미친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나라 꼴이 엉망이 됐죠. 이런 이제 엉망인 시대에 물가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 아파트 가격 폭락은 기정사실입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지금은요 바보처럼 무직하게 현금 확보하고 성실하게 생업에 집중하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바보처럼 지내야 된다라고 해서 저 바보라고 하는 저 단어에 좀 이제 집중하며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20년 만에 올 쇼크가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삶이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2024년 7월부터 전기요금도 오르고요. 이래저래 난리가 날 거다라는 겁니다. 세금 폭증하는 겁니다. 복지예산 줄어드는 겁니다. 앞으로 어두운 현실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는 삶이 매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보처럼 우직하게 답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답답하게 사는 게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저소득층의 대출 부실이 매우 심각해진답니다. 더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부채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지고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래저래 엉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PF 대출이 148조라고 하는데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가 전거사가 17%, 저축은행이 4.6%인데 감당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 엉망인 겁니다. 빚이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제 대부분 빚쟁이가 됐죠. 영리하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라고 얘기했던 고소득 중산층들이 대거 걸려들었습니다. 채무자 신세가 얼마나 서글픈지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빚 없이 지내는 게 필요합니다. 있는 형편에 맞게 사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저축으로 돈 마련하고 저축해서 자기 돈으로 집 사는 게 가장 바보 같아 보여도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빚지며 사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빚을 낸 탓에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품 붕괴는 부동산 붕괴, 주식시장 붕괴는 필연적입니다. 대출 중단하면 무슨 일이 터지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이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마이너 통장 한도 줄어들고 원금 상환 압박 통보 오고 누가 빚내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사서 행복하겠냐고요. 원금 상환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든 현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편하게 살고요. 이렇게 삽니다. 현금이 없으면 망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몇 년간은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대출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는 거죠. 금융권들도 충당금 정리 때문에 이제 대출을 쉽게 못 해줍니다. 파산, 경매, 자살각이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뭐 하겠습니까? 철저히 현금 축적하고 대출 없이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도, 몰락, 파산의 시대가 앞으로 열리는데 계속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출금에 대한 무차별 대출의 수가 들어옵니다. 고소득 중상층들의 몰락이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절에 집값이 오른다는 개소리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반토막보다 더 심한 일도 벌어질 겁니다. 돈 욕심 때문에 망가진 이들이 엄청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가계 IMF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대출 원금 회수하고 대출이자 오르고 난리 나면요. 이제 도망가고 극단적인 선택하고 쌩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 3, 4년은요. 줄 자살각입니다. 일가족 자살 뉴스가 터져 나올 것이고요. 지금은요. 어떻게든 무조건 일자리 시키는 거하고 현금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성공하게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국에 안 망하면 다행입니다. 버티고 견디면 엄청나게 싼 가격에 자산을 가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IMF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IMF 때 우리가 얼마나 혹독한 일을 겪었는지 모르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요. 부동산 업자도 살해당하고 했던 게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저기 하우스포 시절에는요. 지하철에 스크린이 왜 생겼겠냐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뛰어내리니까 지하철 기관사가 운전을 못하겠다고 쌩 난리쳤던 게 그때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안 망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우직하게 멍청하게 가던 길을 계속 쭉 가고 있잖아요. 고개 숙이고 구신구신거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산다라는 겁니다. 가시하고 드러내고 어깨에 힘주고 외차 끌고 다니고 되게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앞으로 지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빚쟁이 노예 시대가 되면요. 엉망되는 겁니다. 다 망하고 몰락하고 이제 다 엉망되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IMF 때보다 더 심한 게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IMF 때는 기업이 망했고 이번에는 가게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한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빚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투기 바람 이렇게 해서 대출 얘기하고 감당 못할 수준까지 가게 만든 다음 뭐합니까? 다 뺏는 거예요. 금융권들이. 그리고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다. 이번에도 살아남은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다? 우직하게 바보처럼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걸려든 금융노예는 600만 명. 이번에 그들 중에 상당수가 몰락한다라는 겁니다. 건면하게 성실하게 회사에서 우직하게 조용히 지내면 앞으로 최고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용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가게 IMF가 온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못 느끼고 있는데 그들이 다중 채무를 진 그들이 인생이 끝장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우직하게 좀 답답하게 사는 게 좀 보석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좀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